자, 지금부터 우리 11월 7일 날 월요일 우리 부동산세법 강의에 대한 이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득세는 여러분 누구를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반금에 뺀 금액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한테 뭐로 과세한다? 법인세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소득세는 바로 1년 동안,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고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이게 바로 더 크다.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인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필요 경비가 더 크다. 그럼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결손금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이러한 과세 대상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맞는 말 잊지 마시옵니다. 자, 2번.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뭐죠?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는 무슨 세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는 뭐 여러분?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랬죠, 여러분? 종태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소득은 뭘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퇴직소득은 뭘로 과세하고?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은 뭘로,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류 과세한다. 이걸 출전에 살짝 물어봐서 합산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다음에 이때 종합소득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뭐죠,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해서 무슨 과세하죠, 여러분? 종합소득은 합산 과세는 거죠. 예. 이때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세를 빼고 주는 원천징수에서 그걸로 과세를 종결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양도소득세 과세는 크게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등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이렇게 크게 몇 가지 구분하죠? 4가지로 구분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크게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그리고 신탁수익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만 과세는 무슨 방식이에요,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다 무슨 죄,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만 다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죠, 여러분. 그래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이라든지 법인의 현물 출자 등을 하여 그 자산이 뭐, 여러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행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말이 맞는 거냐, 틀린 말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등기, 등록 등을 관계시 없이죠, 여러분.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나 그 자세에 뭐죠, 여러분? 유상으로, 그리고 뭐죠?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만 사업행위로 양도를 할 때는 사업행위로 양도할 때는 이때는 바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여러분. 사업소득은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행위로 양도한 경우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죠, 여러분? 제외한다가 오래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사업행위로 양도할 때는 그때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매업자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의 부동산을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험에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여기 밑줄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의 합계의 10억을 초과하는 주택.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그렇죠? 고가 주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고가 주택일 때는 양도 차이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죠. 이때는 양도 차이 전액에 대해서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분 계산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안분 계산. 그래서 요 5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 안분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양도 가액에서 얼마 뺀 거죠? 12억 원을 뺀 거죠? 이거를 양도 가액으로 뭐 한 거죠? 나눈 가액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항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무슨 계산한다면 안분 계산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의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자 어째 여러분 대금을 청산한 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계약상 대금 청산을 한다.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못 나오죠, 여러분. 즉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되 사실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갑니다. 즉 취득세는 계약상으로 가는데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으로 못 가고 여러분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죠.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대금 청산의 원칙적인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나 대금 청산이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올라가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 그래서 계약상이 나오지만 취득세는 양도세 절대 계약상이 나오고 못 나오고 올라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넘어간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역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6번도. 자, 7번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비와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뺀 금액 이게 바로 뭐가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차장금기과 할 때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말은 7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8번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 그렇죠? 양도차익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실질거래가이죠. 실질거래가액, 요 K는 오타가 됐네요, 여러분. 예. 실질거래가에서 계산하는 거죠. 다만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위에 의한 금액을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렸죠. 즉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그러면 매, 감, 환까지만 나오고 뭐는 못 나온다? 기준시가는 못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8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를 기본세율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이 원래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이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무슨 세율로 하는 거죠? 기본세율로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이죠, 여러분.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일 때는 이때는 비례세율 몇 프로가 있었죠, 여러분? 뭐 70%, 60%, 50%, 40% 이러한 비례세율이 나오면서 또는 조정 대상인의 다주택일 때는 여러분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를 할증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은 맞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0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소 예정신고 의무자일 때는 이때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제로가 된 거죠, 여러분. 또는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반드시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없다, 예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매일 정리 노트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